안녕들 하세요. 대선이 끝나고 어,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음, 뭐늘 정치 얘기만 했고 뭐 그랬는데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그 직업이 그 비계 아시바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제 얘기가 그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64년 용띠니까 벌써 나이가 한 60이 됐네요, 벌써. 음, 평생 살아오면서 뭔가 바뀔 것이다. 어떤 뭐 기대감, 어떤 뭐 희망, 이런 거를 잃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제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뭐 옛날 뭐 젊은 시절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 근육통을 달고 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3년에 한 번씩 저승 갔다 온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뭐 사실 또 그렇고, 이게 이제 노동자의 삶이고, 이게 노동자의 인생입니다. 요번 생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토요일 일요일 알바, 그 공구리 덴네르 공구리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 알바를 시작을 해서,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 용돈 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친할머니 손에서 걷기 때문에 그 우리 가족들에게 돈 10원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알바를 시작했던 거예요. 좋은 마음에. 그랬던 것이 아, 돈이반 또 타이반으로 어떻게 아둥바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바란 직종, 아시바는 일본 말이죠. 제 두어 보신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죠. 뭐 비계는 한국말이고, 이 아시바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렇게 아시바란 업종에 종사를 하고, 또 이 노동일, 철콘, 철근 공구리, 뭐 집 짓는 데에서 그 필요한 노동 기술, 다 해보진 못했죠. 이 건설 건축 이 종류만 해도 직업 그 세부적인 내용만 들어가 봐도 뭐 수십만 가지가 넘으니까
그래도 뭐 대부분 섭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하 땅속부터 지붕 꼭대기까지 다 해봤으니까. 오늘 저 문득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늘 했었던 이야기인데 뭐 답답한 이야기예요. 뭐 내 영상은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내 경험치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뭐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이 나라의 현재 구조라든가 뭐 이것저것을 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떠들었던 얘기는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그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고,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기대감에 뭐 이랬었던 건데 이 노동자의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사상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아니 제 생각입니다. 좌파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그 사상, 김일성 사상, 이것은 이제 주체 사상으로 두고 그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또는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의 보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막연한 생각으로 북한에 가면 노동당이라는 게 있죠. 노동당. 노자가 리을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들 사상대로 한다면은 이 노동의 가치, 노동자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땀 흘려 일하고 건설하고 하고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획일적인 사회이지만 그 반면에 이 자유주의는, 자본시장은 그게 조금 좀 많이 미흡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또 정치 쪽으로 가네. 문재인이가 간첩이든 좌파든 빨갱이든 무엇이든 간에, 또 민주당이 무엇이든 간에, 아니 노동하는 사람을 우대를 해주고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그 주체 사상이 과연 문정권 5년 안에 변한 게 있냐고요. 노동자의 삶이. 이거는 좀 말만 번지르르한 주체 사상이고, 본인들 사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을
어, 괄시하고 무시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천박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보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 60 먹도록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온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결론이에요.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어느 나라 이 전세계 어느 국가도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며 사람답게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즘도 뭐 옛날엔 뭐 신용 비계 건설로 해서 신형 카고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비, 최신 설비로 모든 것을 거의 반자동화 이상을 해서 사람 손이 덜 가게끔 해서 좀 크게 했었어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또 몸도 너무너무 아팠고 그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오는 몸 폭발 현상. 노가다 골병이에요. 골병. 그런 경황으로 사업을 접게 됐었어요. 또 대출했던 거고 뭐고 다 갖고 그 많은 자재들 고물값도 못 받고 그냥 뺏기다시피 다 뺏겼고요. 어쨌든 뭐 빚 청산만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이제 앞으로 이 아시바라는 것을 옆에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 먹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모아둔 재산도 없고 또 그동안 저를 겪었던 많은 업자분들이나 사장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로지 저만 찾아대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섭섭하다 자기하고 전화도 한 통화도 없이 물론 최 사장 마음이지만 그렇게 훌쩍 그만두면 어떡하느냐 우린 최 사장이 설치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싸건 비싸건 간에 자부지간 여러 가지 경로로 또 나는 뭐 달인이란 소리도 들어봤고 명인이란 소리도 들어봤고 뭐 이것저것 들을 소리는 다 들어봤는데
요즘도 하루에 그 견적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뽑아요. 이제 견적 의뢰가 오는데 그 어지간한 업체들은 그 무료 견적 이거를 거의 안 해줄 거예요.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 착한 마음에 이렇게 자꾸 뽑아줬던 게 습관이 돼서 또 해줬는데 이제는 뭐 무료 견적은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견적을 내는 가운데 요번에도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외부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있었던 일, 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단 한마디도 불화나 뻥이 없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뭐 불러도 되지 뭐 누가 뭐 내가 떠든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할 얘기도 많지만은 어제 일어난 일, 엊그저께 일어난 일,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을 비유를 하고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천에 이거 뭐 참 내 입이 부끄럽네 부끄러워. 근데 이게 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뭐 새삼스럽게 떠드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는 아이 젖준다고 어,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떠들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나 정부의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없죠. 정부에서 뭐 비계 쪽으로다 비계 쪽에 비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강력하게 시행하면 모를까. 이거는 뭐 힘든 얘기라고 보죠. 2015 가면 소고리에 마의 열의 좌상 문화재죠. 그 낭떠러지기에 그 바위 두 개가 큰 게 걸쳐 있어요. 참 옛날 조상님들은 불심도 깊었어요. 뭐 어디 의지할 데는 없고 산속 깊은 곳에 그 큰 바위에 낭떠러지게 매달려서 마의 열의 좌상을 조각하고 그 해는 걸 보니까 불심이 깊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뭐 절벽이고 하니까 시스템 비계로는 안 되고 또 스카이 장비 있죠. 장비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은데 장비 자체가 진입을 못해요. 3.5톤이 정말 서커스에서 간신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3.5톤 스카이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 길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시바를 하는 저한테 의뢰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 사람이니까 가까우니까 가서 현장을 봤어요. 한마디로 안 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나한테 전화 준 분이 먼저 옛날에 거래했던 분인데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것도 생각해 준 게 고마워서 견적을 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최악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떼어야 되는 겁니다. 소음반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맨몸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미끄러져 가면서 맨몸으로도 그 현장을, 그 울타리 철제 울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붙들고 안간히 물서서 올라갔어요. 차라리 그 등산 가방을 메고 설악산 등정을 하는 게 낫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최악의 현장들만 주로 했었던 경험이 많고, 그래서 견적을 냈습니다. 견적서를 보내주니 그쪽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사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그 구라가 좀 섞였죠. 그 사장님 얘기를 다 믿지는 않아요. 물론 트릭이 있겠지만 그게 예산이 190만 원에 잡혔대요. 근데 진짜 5천이가 없어서 또 헛웃음만 웃었는데, 제 견적은 1150 얼마가 나왔어요. 그 절벽 같은 바위에 비계를 설치하는데 이제 본인들도 무서우니까 그 후 공정에 들어와서 문화재 복원하고 세척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 후공정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도 무서우니까 발판을 2장씩 무조건 깔아달라, 넓게. 안전난간 때는 무조건 두두씩 쳐주고, 무서우니까.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은 바깥으로는 못 나가니까 안에서 개폐 발판 및 사다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기술적으로 설치할 게 많은 거죠. 그 자재비도 좀 나왔고, 특별히 뭐 자재비가 아무리 나오면 얼마나 나오고, 경비 그 운반비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인부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고, 참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입니까? 지게차가 기름을 떼면 얼마나 될 것이고. 참 뭡니까? 거의가 다 인건비죠, 인건비.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작년에 일당으로 하면은 25만 원씩 받고 했어요. 지금은 2만 원씩 올라서 27만 원을 안 주면은 비계공들이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2천 원 온다 그러면 기름값 5만 원 줘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꼭두 새벽에 그 사람들도 4시 반 5시에 출발하고 하니까 오면서 오는 중에 밥을 사 먹고 오죠. 밥값 주고 오전 참 먹여주고 점심 먹여주고
뭐 이러다 보면 뭐 30만 원 훌쩍 넘어가죠. 이제 거기가 그렇게 인건비예요. 그렇게 인건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수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비경도를 수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비계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은 요때 한때 쓰고 버리죠. 그 비계용돌이 부자로 사는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메뚜기 한철이라고 봄에 잠깐 반짝, 가을에 반짝, 여름 겨울은 비수기. 요럴 때 요 일철에만 잠깐 비계공돌이 딸리고 나머지 세월은 다 버려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자식들이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때 서류만 보고 잡았다는 얘기죠. 하긴 뭐 현장 답사 뭐 인력이 딸려서 못 온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깊은 산속에 절벽 같은 데 누가 올라고 그러겠어요? 그 절벽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190만 원, 29만 원이 정말 미친 소리가 나오죠. 요즘 또 물가 대비 저희가 견적을 내보면은 물가가 워낙 핵폭탄급이라 안 오른 물가가 없죠. 올라도 뭐 매년 3월 초나 중순쯤이면은 물가는 항상 오르죠.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계산기 누르기가 두려워요. 겁신하고 이 물가 대비 인건비 대비 그대로 가감없이 계산을 해서 견적 오르면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 거품 불고 쓰러질라 그래. 엇꺽거려 그냥 숨을 못 쉬어. 뭐 이런 상황이 또 도래를 했네요. 이제 극히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여기에 이 비계 아시바 일에 비계에 이제 시스템 비계도 들어가죠. 시스템 비계도 뭐 저희 아시바와 같이 말로는 우리하고 저희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통밥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참혹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제도와 구조가 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자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아글아글 써보세요. 몸에 수류탄을 품고 청와대 앞에 가서 몸을 불살르고 터쳐버려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제 두서가 없어요. 미리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했다 갑자기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쪽 강으로 갔다 저 산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얘기는 이야기하는 그 팩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죠.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다른 계통이나 다른 쪽에는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많은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비계 쪽, 아시바 쪽 계통은 여기에다가 무한 경쟁을 갖다 붙였다는 자체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그냥 갖다 붙인 거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무한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무한 경쟁을 갖다 붙입니까? 응?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자동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무한 경쟁에 그 시스템이 맞다고, 비계적으로는 그것도 맞다고 인정을 할게요. 자동차 사고가 단 한 건도 안 일어나고 인사사고가 단 한 건도 안 일어나면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똑같이 동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은 아니죠. 비계적으로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기업에서 그 일을 기계 일을 하셨던 분들은 제 얘기에 이것저것 반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대기업에서 강제로 끌고 가도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거기는 이북의 아우지 탄광보다 더 안 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 비계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가나 건물이나 뭐 목조주택이나 전원주택 등등등 이것저것 어떤 회사의 뭐 기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쪽 대기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계 일을 배우시려고 하는 젊은 여러분들, 시스템 비계를 배우던 아시바를 배우던, 물론 처절하게 절실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던, 제 결론은 배를 쫄쫄이 골아도 절대 비계 일을 배우지 마세요. 젊은 친구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60평생 겪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쪽으로 성공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골병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골병.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내가 체험한 얘기예요. 몸뚱아리가 아파서 3개월 동안을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가 봤고, 침 맞는 곳이랑 침 맞는 곳은 다 가봤고, 한의사고 뭐고 병명이 없어요.
엑스레이, MRI 안 찍어본 게 없어요.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 이뤄요. 몸이 다 아파서. 아픈 게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 그냥 쑤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옥신옥신 쑤시는 건 근육통이에요. 그거는 이미 달고 안 했어요. 이미 일평생 근육통을 달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00, 쉽게 말씀드려서 220V 그 전선을 이렇게 까가지고 살아있는 220V로 코에 꽂아요. 그건 감전이 되겠죠. 그 감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만한 송곳으로다가 온몸을 찌릅니다. 팍팍팍팍팍팍팍 찌릅니다. 이런 고통 안 겪어보셨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침 맞으러 갔는데 아무런 진단이 안 나옵니다. 촬영이란 촬영 다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됩니다. 이게 뭐죠? 골병이에요, 골병. 젊을 때 젊은 혈기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게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온몸이 다 터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몸에 미사일을 맞은 거예요. 몸이 분해가 된 겁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원주에 가면 상지대학교 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가 소개를 하길래 상지대학교 그 갔더니 거기 그 한방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종합병원. 한방으로만 해요. 그 전에 참 한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침을 찌르는데 요만큼 콕 찌르다 맞아.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찜질하고, 아니 부항을 이렇게 찍찍찍 해놓은 부항을 떠서 좀 피를 좀 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내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죽겠길래 그 한의사분한테 좀 피 좀 빼주세요. 아무래도 저더니 죽겠다구나 지금. 그분이 딱 그럽디다. 당신이 의사냐고. 당신이란 소리 안 했어요. 사장님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피를 뽑냐 이거지. 100번 1000번 맞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객소리도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한 말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나왔지. 3개월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혼자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은 게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거기도 갔더니 뭘 또 이렇게 찍더라고. 그분은 간단합니다. 그 추나요법. 허리가 약간 돌아가셨네요. 이제 연장을 차고 항상 일을 상당한 무게를 차고 하니까 저도 못 느꼈었는데 뭐 추나요법으로 몇 번 따고덕 하더니 얼른 엎드려라 뭐 이러면서 똑같은 다른 한의사하고 똑같이 뭐 찜질하고 뭐 침을 놓고 이럽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피 뽑아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 압축기로 이렇게 부항 떠가지고 피를 여기저기 뽑아요. 피가 새카만. 간호사 옆에 있던 분도 깜짝 놀랐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일주일 정도를 거길 갔습니다. 차츰차츰 몸에 온기가 돌더니 차츰차츰
좋아졌어요. 정확히 5일 만에 다 고쳤어요. 멀쩡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특별한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 치료한 거 없어요. 다른 병원 한의원하고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는 단지 피를 좀 뽑아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내 말이 맞았던 거예요. 다 고쳤으니까 이제 오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게 또 왔습니다. 아니 오지 마실랬는데 왜 왔냐고. 내가 그동안 겪은 고통이 너무 너무 끔찍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병원을 찾아갔던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냥 왔지만 그리고 나서 한 2년이란 세월이 조금 넘게 재활 운동을 한 겁니다. 뭐 심하게 안 했고 그냥 간단한 유산소 그냥 걷기 산책하듯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2년 조금 넘게 하니까 이제 진짜 본 내 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골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노동으로 인해서 골병 든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개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혼자 그 일당 100을 해야 됐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차려야죠. 야적장 만들어야지. 또 자재 수리해야지. 자재를 수리하는 수리공원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만한 돈도 안 나오고 내가 100개 하면 10개밖에 못하니까 자기 일당도 못하고 간다는 얘기지. 그것도 답이 안 나오니까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재 수리하고 또 영업해야죠. 업무 봐야죠. 견적을 넣으면서 또 서로 실랭이도 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또 견적이라고 해봤자 말이 하도급이지 그냥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 그건 이 말이 하도급에 저 사람 저 개인 사업자 저 양반은 돈을 많이 처먹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오해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현장에 내가 일당 일을 갔는데 내 일당을 벌어오잖아요. 기름값 받고. 그러면 현장에서 밥 사 먹여주니까 밥 먹고 그거하고 똑같아 하도급이. 그걸 하도급이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이 비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세상에 이게 내 일평생 겪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라고 자기 화물차 중고 화물차 5돈짜리를 사가지고 자재 그 중고 자재를 실어서 가져가서 설치 해체를 하잖아요. 자재비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재비만. 그걸 견적이라고 놓고 그걸 하도비라고 하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양반들은 뭘 알아? 공무원들 정치하는 양반들 개뿔 뭘 아냐고. 관심도 없잖아 솔직히. 그러면 그 자재는 상태가 어떨까요? 자재 수리하는 수리 비용이 전혀 나오질 않는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돈 10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개인 사업자가 그나마 자재 때라도 챙겨 먹으려면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와르르 쏟아놓는 거예요. 파이프가 찌그러졌건 말았건 S자로 휘었건 기역자로 휘었건 클램프가 망가졌던 뭐 나사살이 다 나갔던 뭐 하중을 견디던 말던 발판이 다 낡아서 발판 밑으로 사람이 빠져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제때라도 챙겨야 자기 가족들 부양할 거 아니야. 자제비라도 챙겨야. 이 직업은 말이죠,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은 천민 밑에 누가 있어요? 백정을 갖다가 이 백정들하고 좀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우리를 백정 취급하는 거지. 거기에 뭐 잘못된 표현인가 이게? 정확히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저와 같은 또 저희 세대에서 지금 비계공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질 않길 바라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절대 이 비계 계통으로는 발을 들이지도 마세요. 인생 완전히 쪽납니다. 가정 유지할 수 없어요. 자식들 교육 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배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비계 쪽의 이 시스템과 제도와 이 무한 경쟁 이 시스템, 이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살하고 싶으면 오세요. 그 산재 처리에도 봤잖아. 지금도 목조주택을 아시바를 매건 뭐 어디를 하건 간에 저만 딱 찍어서 이리 와서 견적내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걸 하면서 수십 군데를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그 사람들 실력과 능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보는 건 이겁니다. 돈. 싸면 되는 거예요. 싸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씨 안 되겠구나, 아시바 쪽으로 비계 쪽으로 온갖 제약이란 제약, 안전고리를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두 개 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간격은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재는 케이스가 들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시방서에 보면은 온갖 규제와 규제가 새까맣게 그냥 이만큼 적혀 있어요. A4 용지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수박 고달기 처방이에요. 이제 본인들 탁상에 앉아서 실제를 모르고 그냥 법이란 법은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안 할 거면 주들 비계공사 하지도 말어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절대 안 통하지.
여러분들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이 비계 기술 없는 분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판 없이 아시바 내 거 좀 매주세요. 내가 하루 일당 100만원 줄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 100만원? 100만원하고 당신들 목숨하고 바꿀 것 같아? 억만금을 줘도 당신들 목숨하고 못 바꾸는 거야. 이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이걸 무한경쟁이라고 갖다 붙여서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변함없이 동대문 떠리시장도 이런 떠리시장이 어디 있어? 인권? 이런 인권이 어디 있어? 이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이러하니 사기꾼 공화국이 된 거고 도적대들의 나라가 된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사기를 치고 말겠다 이거야. 안 그래요? 아, 사기치다 걸리면 진역 가가지고 진역 가면 더 고급 사기를 배워오는데 진역 두세 번만 드나들면 진짜 고급 사기 배워가지고 빌딩을 짓는데 누가 사기를 안 쳐? 다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도둑놈으로 다 전락을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는지 모르겠네. 대책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몰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다고. 지금 저의 현 상태는 돈을 못 벌어서 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 한 달에 300에 30 월세 살고 있어요. 자타공인 명의라는 사람이.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까요? 더 이상 뭐 장황하게 떠들어야 돼? 그냥 가끔씩 일 나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마구잡이로 대들어서 하진 않아요. 견적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내 마진이 돈 10만 원도 안 나오면 안 합니다. 너무 53분이 넘었네. 너무 오래 떠들었네. 뭘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 영상은 뭐 재미도 없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진실을 외치면 외면당하고 진짜 배기가 얘기하면은 콧방이 껴버리고 하는 세월이고 세상이니까. 그냥 포기죠. 뭐 포기. 뭐 또 나이가 또 포기할 나이도 됐어요. 그나마 몇 프로 안 되는 돈 조금씩 마서라도 내 소망은 그거예요. 그냥 이 변두리 끝이라도 내 땅 조그만 거 텃밭 정말 콩알 만한 거 고추 3포기 상추 2포기 심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작은 소망이 일평생 목숨을
내놓고 서커스를 해도 안 되더라고. 이 사회 제도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항상 진실로 얘기해요, 모든 얘기는. 저는 자, 내 얘기를 들으시면 한숨만 나오고 뭐 답답도 하시고 하겠지만 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사셔야 되지 뭐. 이 구조를 바꿔보려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오늘. 선거에도 대선에 뛰어들어서 대선 운동도 엄청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조금이라도. 다 기득권 친구들한테 묵인당하고 뭉개지고 파묻혀지고 사기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서민 중에 하나지요. 저도 너무 욕심들 부리지 마시고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건강 챙기면서 사시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동영상을 이 시간까지 보셨다는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